안녕하세요. 문학덕 일상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된 그런 어떤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주변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그런 시선 이런 걸 많이 의식을 하고 제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디 외부에 나갈 때는 꼭 화장하고 이게 치장된 모습 단정하게 화장하고 옷도 어느 정도 갖춰 입고 이런 생활을 꾸준하게 했었는데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가장 편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을 의식해서 하는 어떤 포장돼 보이고자 하는 그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삶은. 그리고 다른 사람 시선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내 삶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삶의 본질, 내가 원하는 삶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가 가장 편한 가장 편한 상황 그리고 가장 편한 어떤 상태 뭐 화장을 하고 싶으면 하고 옷을 뭐 사 입고 싶으면 사 입고 챙겨 입고 싶으면 또 챙겨 입고 어떤 날은 편안하게 입고 싶으면 입고 뭐 이렇게 너무 남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남 시선 의식하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편한 게 좋은 거지. 그 대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내가 포장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모든 사람 선호하는 것, 나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뭐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고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갇혀 입어도 또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하고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 이유는 하나 있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손해는 정신적인 피해, 뭐 육체적인 피해 이런 거 다 있지만 물질적인 피해죠. 가장 중요한 건 물질적으로 남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당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물질적인 거, 뭐 어떤 계산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적어도 윈윈이 되는 정도로까지 관계를 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다지 이렇게 틀어지거나 뭐 나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도 계산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관계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두면은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화풀이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보고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기 이전에 내 행동을 보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화나게 했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응하는 거지. 무턱대고 뭐 나한테 어떤 화내는 경우는 드물죠. 자기한테 손해가 가해졌을 때, 자기한테 물질적으로든 피해가 가해졌을 때 뭐 그럴 때 상대방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자기 이익에 어떤 침해가 가해졌을 때 반응하는 거지. 그렇게 서로 선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도 나한테 특별히 손해볼 거 없으면은 서로 이제 그냥 그렇게 좋은 사이로 겉으로 표면적으로 우리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보는 거죠. 세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짓과 위선, 어떤 속임수로 보면은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읽고 자기한테 손해가 가는 거에 대한 그런 계산 능력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바로 읽고 그 사람 좋게 평하지 않겠죠. 그리고 약간 거리를 두거나 뭐 자기한테 손해 보는데 가까이 할 사람 없잖아요. 거리를 두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남한테
그 대신 내가 손해를 입어도 안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다 여유롭게 잘 먹고 사는데 뭐 베풀 필요도 없고, 그래도 뭐 피해를 입힐 필요도 없고, 뭐 경계선이 분명한 거죠.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나도 피해를 입지 않는 어떤 상호 윈윈이 되는 관계가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관계고, 거기서 이제 약간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나를 스트레스를 은근히 이게 말로는 아니라도 어떤 심리적으로 이렇게 주지 않을 수 있게끔 가장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되 약간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그 정도 선을 유지하면 상대방도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남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남이 밥을 사면 나도 밥을 뭐 사야죠. 당연히 사고, 내가 여의치 않으면 커피라도 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물질적인 어떤 그런 오가는 데 있어서도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눈치 빠르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서로 선호하고 서로 뭐 코드가 맞지 않는 관계라도 그렇게 뭐 악의적으로 대하지는 않죠. 나한테 대하는 평판이 그렇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서로 뭐 코드가 맞고 생각하는 방향도 어느 정도 맞고 그래야지 그 사람과 관계가 진전이 되고 좋아지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악의적으로 상대방한테 모함을 받거나 욕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을 탓하기 전에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죠. 내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볼 줄 알면은 뭐 그렇게 삶에서 힘든 거 부딪히는 일을 별로 경험하지 않고, 상대가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자기 위주로 인생을 살아요. 나도 물론이지만 타인도.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어떤 조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월세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다세대의 경우에 쭉 같이 살아도 뭐 이렇게 약간 뭐 냄새가 좀 난다고 이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약간 보면은 내가 약간 내 생각을 약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말 지나치다 할 만큼의 어떤 막무가내식으로 뭐 문제를 걸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약간 불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오면 그 사람도 분명히 여러 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뭐 한 번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올라왔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럴 만큼 그 사람의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려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상대편의 마음을 적당히 헤아리면서, 그렇다고 심하게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균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그다지 충돌이 없고, 그런 계산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고, 돈 거래에 있어서만은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하는 게 좋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받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안 받거나 이러면은 너무 이 거래에 대한 개념을 상대가 갖지 않고 항상 그 기회를 봐서 그걸 또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돈거래 같은 거 원칙이 있는 거 있죠. 물건 같은 거, 선물 같은 거는 사줄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렇지만 돈 문제만큼 확실히 해야지만 상대방 쪽에서 나를 볼 때도 이렇게 쉽게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돈 문제에서 어정쩡하거나 내가 돈을 꿔주고도 손해가 있어도 뭐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넘어가면 그 상대방에서 벌써 보는 이미지가 좀 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틈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 관계는 뭐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분명하게 하는 게 좋고,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선물로
이렇게 줄 수 있죠. 그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 부모가 너무 쉬워 보이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식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성인이 다 된 후에도.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이게 많이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해도 부모가 너무 이렇게 좀 틈이 많으면 그것도 활용하려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돈에 있어서만은 어떤 명확해야 되고, 줄 때도 뭐 이렇게 돈 거래보다는 선물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자식한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만은 뭐 도와주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을 갖추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베푸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자기들도 이제 뭐 경제 생활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선물 같은 조금씩 이제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해주는 정도로 마음을 표현하면 되고, 자기 위주로 가장 질서를 세우고 편안하게 살면 좋고, 그렇지만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게 적당한 균형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잡아가면은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좋게, 그렇게 평판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명이 어울려 사는데 좋은 이야기만 듣지 않죠. 사람하고 이게 관계가 엮이고 부딪히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의 세계에서 보는 나에 대한 평가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뭐 다 그 사람의 평가까지도 내가 뭐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 정도는 이제 넘길 수 있는 내공이 되면 좋고요. 그러니까 제일 그 정도 기준으로만 살면은 그다지 사람하고의 그렇게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받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한테서 찾아야 돼. 누구든지 자기 손해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주지 않게 내가 행동을 하고, 그렇다고 나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좀 호의적이거나 마음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내가 선물도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줄 수 있다는 요 정도 선만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대하면 가장 고통이 없어요. 그 지점을 잘 알아가는 거. 관계에서도 틀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